다음은 중심 극한 정리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자, 중심 극한 정리. 우리가 라지 n명, 즉 모집단의 n명으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스몰 n, 즉 샘플이겠죠. n명을 구성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의 수는 우리가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을 하죠. 이러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샘플은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규 분포가 아닌 이런 형태의 분포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규 분포화 된다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단서가 있겠죠. 샘플이 30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세부적인 건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표본 평균 X바로 표현했죠.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표본의 크기 small n이 클수록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는 구름 모양에서 점차 종 모양의 정규 분포에 접근, 근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모집단에서 n 컨비네이션 n의 방법으로 여러 이런 경우가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것이 표본이 클수록 이 샘플을 통한 샘플의 평균 값은요, 점차 원래 이러한 모양에서 이러한 정규 분포화 되더라는 뜻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자, 샘플의 크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쭉 이렇게 크기가 점차 커지고 있죠.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계산해 본 결과를 밑에 차트화 시켜놨습니다. 1일 때, 자, 2일 때, 3일 때, 4일 때 어떻습니까? 예. 종 모양의 정규 분포화 되더라고 하는 것이 경험치로서 우리가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표본의 크기 스몰 n입니다. 증가시키면서 표본 평균 x바죠. 의 분포의 모양 변화를 점차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여러분 용어 혼란이 있으시면 안 돼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평균 뮤였죠. 평균을 평균으로 하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분산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루트를 제곱성을 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즉을 분산으로 하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더라고 하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표본 크기에 따른 표본의 표본 평균이죠. 표본의 크기에 따른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입니다. 용어가 다소 혼란스럽나요? 자, 보시면은요. 정규 분포, 자, 유니폼 분포, 또 지수 분포의 표가 이렇게 처음에 그려집니다. n이 뭐일 때요? 현재 1일 때죠. 네, 점차 이제 n의 크기를 5, 10, 자, 30으로까지 늘렸을 때 점차 어떻게 됩니까? 종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모집단 표본 스몰 n 이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추출하겠죠. 추출 방법에 있어서 모집단이 어떠한 분포를 하는가에 관계없습니다. 그죠? 정규 분포면은 당연히 정규 분포가 된다는 뜻이고요. 모집단이 이러한 분포를 따르더라도 추출한 표본 크기 n이 커질수록 자, 표본의 평균 x바는 점차 정규 분포에 준하는 분포를 하게 된다. 자, 거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가
30개. 즉 여러분들이 샘플을 통해서 확률 계산을 하실 때요. 표본을 중심극한 정리에 의거 30개 이상을 하면 표준 정기 분포 표를 활용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료의 표준화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하여도 정규 분포상의 특정 구간 내의 값을 가질 확률을 직접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우 어렵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따라서 표본 평균을 자유도가 n-1인 t 분포상의 값으로 표준화하여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t 분포 이미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확률, 즉 통계 수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자유도가 n-1개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자유도가 n-1인 t 분포는요. 이미 우리가 부록에서 잘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활용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개념 3가지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편차. 자, 한 번의 샘플입니다. 한 번의 샘플이 모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단일 표본 내의 변동성 추정입니다. 자, 표준 오차는요.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공식으로 구해집니다. 자, 샘플을 무작위 반복 추출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단일 표본 내가 아니고요. 표본 간입니다. n 컨비네이션 n에 의해서 여러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을 반복 수행했을 때에 표본 간의 어떤 그 변동성을 추정하는 것이 표준 오차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준 편차와는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모 평균과 표본 평균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뜻이죠. 바로 표준 오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표본 오차입니다. 샘플 에러가 되어 있죠. 그죠? 점 추정치와 모수 와의 차이의 또 절대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수는 뭡니까? 모 집단의 특정 값을 나타내는 것을 모수라고 하죠. 점 추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점 추정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표본 통계량의 구체적인 값을 얻는 절차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모집단에서 특정 성질을 갖는 개체들의 비율 정도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X바가 있습니다. 그죠? X바는요, 모 평균 뮤의 점 추정량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러면은 S는 뭐겠습니까? S는 모 표준 편차 시그마죠. 모 표준 편차 시그마의 점 추정량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보통 어떻게 발표합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그래서 뭐 0.3 이렇게 발표를 하죠. 여러분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물론 0.3% 포인트로 해야 정확합니다. 이 의미가 자, 동일한 방법으로 100번을 반복해서 조사를 했을 때에 95번은요.
이 범위 내에서 항상 결과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표본 오차 등에 대한 서로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텐데요.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즉 표준 편차나 표준 오차나 표본 오차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결론이 났었죠. 중요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이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은요 이 표준 오차를 크게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왜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분모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표준 오차는 어떻습니까? 점차 줄어들게 있죠. 그죠? 자, 이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충분히 샘플을 어떻게요? 증가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결국 이 표본 크기의 증가를 통해서 표본 평균이 모 평균의 특정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을 크게 결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